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7필기 시험 준비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색채 심리 2번째 시간이죠. 우리 전 시간에 색채 심리학 그래서 속사람, 뭐 겉사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심리, 즉 그 속사람을 배려하는 그리고 그 속사람이 외부로부터 온 어떤 시각적 세계에 대한 어떤 반응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익혔는데, 자, 오늘은 세계 연상과 상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상이라는 것은 뭐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연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것과 연관되어서 뭐가 생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상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죠. 뇌가 뭐 하는 거?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슨 색이라고 했었습니까? 맞아요. 기억색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상. 그러면 이 연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죠? 다 똑같겠습니까? 네, 똑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각각의 다른 경험에 의해서 또 다른 연상을 갖게 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연상은 대다수가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감각을 우리는 연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컬러, 색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에 어떤 거와 제일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네, 시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색은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자, 맛은 뭐로 우리가 맛을 느끼죠? 미각이죠, 미각. 미각은 음식을 먹고 무슨 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색은 시각으로 맛이 난다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좀 사랑스러운 맛이 나는데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맛이 난다는 말은 미각에서 하는 말이고요. 눈으로 보는 것은 연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연상된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맛이 나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서 우리가 색을 보면서 이거는 따뜻한 맛이 나네, 따뜻함이 느껴지네, 따뜻함이 생각나네, 이런 것들을 우리 뭐 한다? 연상된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배색 공부할 때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연상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 먹으면 짠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빨간색을 보면, 즉 입이 맛을 보면 그냥 똑같은 거야. 눈으로 빨간색을 보면, 자, 입으로 소금 맛을 느끼면 짠맛이 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빨간색을 맛을 보면을 뭐로? 빨간색을 보면 따뜻한 느낌, 이미지가 뭐가 된다? 연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연상은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상은 크게 구체적인 연상과 구체적인 연상, 그다음 추상적인 연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연상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색이 물체를 가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구체적 연상. 그래서 뭐 사과 그러면 뭐 빨간색 상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죠? 자, 귀여운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떠한 색상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연상이랑 또 생각나는, 느껴지는 이 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귀엽다 이런 것에 관련해서 색상 그러면 뭐 빨강이나, 그죠? 뭐 노랑이나 그다음에 뭐 주황 이런 것들이 좀 연관된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다 인정? 인정? 다 인정? 동의 보강? 급식체를 한번 써봤어요. 예, 모두가 다 인정해 라고 하면 그건 연상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우리 집 조카가 귀여워. 그래서 그 조카가 연상되는 귀여운. 그러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느껴지는 이런 말은 어떤 다수가 인정하는 연상이라기보다는 혼자가 경험한, 혼자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컬러리스트들이 쓰는 말, 이제 우리끼리 쓰는 말이 뭐예요? 전문 용어죠, 그죠? 지들끼리 쓰는 말, 전문 용어. 의사들이 쓰는 말, 의사들 쓰는 전문 용어. 그죠? 그럼 우리들이 쓰는 말, 우리들의 전문 용어. 특히 컬러리스트에서는
연상된다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연상이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는 느껴진다, 생각난다 이런 말도 맞지만 우리는 이 연상, 그래서 연상이라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추상적인 연상이라는 것은 만져지지 않는 어떤 감정과 관련된, 아까처럼 귀엽다, 슬프다, 따뜻하다 이런 것들이 무슨 연상? 그러면은 추상적 연상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또 나눈다면 부정적 연상과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긍정적 연상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색이라는 것은 자,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장점만 갖고 있지 않아요. 강점만 갖고 있지 않죠. 그죠?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뭐 완벽합니까? 안 그래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색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러한 연상, 맛을 갖고 있죠. 자, 빨간색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연상이 뭐가 있습니까? 뭐 피, 죽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연상 뭐요? 열정, 정열,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디자이너들은 세상에 어떠한 그 모든 사람들이 디자인의 목적은 뭐라고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뭐예요 도대체? 뭐 학생들, 뭐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화목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화목함의 기준이 뭐예요? 제 기준의 화목함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화목함과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화목함은 다르죠. 그럼 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화목한 게 화목이라고 할 텐데 저는 그 화목이 싫은데? 그래서 사람은 절대 모두가 같이 함께 살면서 화목하거나 원하는 좋은 그런 환경,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독재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디자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답을 찾아가거나 모두가 똑같이 뭐 행복하게 사는 그런 공산주의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디자인은 균형과 조화예요. 균형과 조화. 균형, 조화. 조화라는 건 뭐예요?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걸 균형을 맞춰가는, 거기에 가장 최선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잘난 놈도 행복하고 못난 놈도 행복한 방법을 찾아내는 그러한 배려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필기 그래요. 뭐 사실은 시험에 합격할 목적으로만 공부를 한다면 딱 중요한 것만 탁탁탁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필기만 합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필기 공부가 베이스가 된 분들이 실기를 더 잘하게 돼. 특히 이 심리 부분이 되게 나중에 이제 우리 저 시험 볼 때 배색 파트에 너무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심도 있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조선색은 진짜 너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게 뭔지만 알려주면 되지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듣지 마세요. 네, 그런 선생님 찾아가서 들으세요.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 시험 자체가 좀 어렵게 나와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 꼴비 시험 듣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괜히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하튼 간에 마찬가지로 색도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색을 사용하는, 즉 배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연상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색이라는 것은 색채 연상의 역할. 자, 이 연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이 연상은요, 기억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연상은 세 가지 연상을 합니다. 하나는 색상에 대해서 연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도에 대해서 연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도에 대해서 연상을 합니다. 자, 우리 컬러는요, 그러니까 컬러, 색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일반인들은 그냥 이 색상만, 그것도 대충 그냥 빨간색 그래요. 근데 빨간색도 이제 추후 배우겠지만 보랏빛 빨강이 있고 노란빛 빨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랏빛 빨강에서의 연상과 노란빛 빨강에서의 연상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빨간색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려하고, 그 다음에 명도에서의 연상도 배려하고, 채도에서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맛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굴까요? 색상일까요? 명도일까요? 채도일까요? 누굴까요? 네, 맞아요. 색상입니다. 색상은 우리 기본적인 R, Y, G, B, P 다섯 가지 기본색의 중간색 YR, GY, BG, PB, RP까지 해가지고 각각마다 뭘 갖고 있죠? 자기들만의 맛을 갖고 있습니다.
빨강이라는 놈의 구체적 연상, 추상적 연상, 부정적 연상, 긍정적 연상 이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강이라는 것을 이제 배색 사용할 때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죠? 즉 기억된 이러한 연상을 이용해서 색을 사용할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연상입니다. 아셨죠?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이 색상이고 그다음 명도는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볍냐 무겁냐와 그 다음에 밝다와 어둡다 요 감성 두 가지 가지고 색상을 또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채도는 뭐냐 그러면 선명하다, 탁하다, 강하다, 딱딱하다 이런 어떤 파워, 힘 이런 것들이 바로 채도입니다. 그래서 이 명도와 채도는 색조라고 하는데 보통은 단독적으로는 맛이 별로 없어요. 명도는 뭐 단독적으로 해봤자 두 가지 맛밖에 없습니다. 뭐 밝고 어둡고 가볍고 무겁고 요것밖에 없어요. 채도도 맛 해봤자 뭐 딱딱하고 선명하고 강하고 약하고 이런 맛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맛, 다양한 연상은 누가 갖고 있다? 색상이 갖고 있다. 그 색상의 다양한 연상의 색조가 뭐 해주는 거다? 간해주는 거예요, 간. 그래서 색상과 색조의 이 연상을 가지고 다양한 이미지를 뭐 하는 거죠?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품 정보 우리 교재에 나온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품 정보의 전달,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컬러가 그냥 색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색 보고 빨간색 보면서 빨갛구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트에 빨간 색상이 있으면 오 살아가는데 또 있다 살아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트에 검은색이 들어가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뭐 비극적 사랑 뭐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을 할 어떤 소통하는 데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건 철저하게 기억에 의해서죠. 뭐 바나나 우유다라는 게 나와 있죠. 제품 정보. 그러니까 노란색 자체가 바나나 아니에요, 그죠? 왜 노란색이 다 바나나는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나 우리가 바나나는 노란색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노란색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바나나하고 노란색이 이렇게 연상이 되니까 이왕이면 바나나 우유라고 해서 자 바나나 우유가 사실은 뭐 우유냐 바나나냐 그죠? 근데 그것을 색상은 노란색에 명도는 어떤 게 좋을까요?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비교적 고명도가 좋겠죠, 그죠? 채도는 뭐가 좋겠습니까? 고채도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노란색은 어떤 느낌이죠? 일단은 첫 번째는 바나나가 연상됩니다, 그죠? 예, 일단 바나나가 연상되고 또 노란색은 담백하고 달콤한 맛을 연상되게 합니다. 그리고 고명도, 밝은 것은 좀 깨끗하고 신선한 맛이 느껴지게 되고요. 고채도는 뭐죠? 더욱더 바나나의 깊은 맛, 담백한 맛이 깊게 나게 해주는 연상이 되니까 어떻게 그냥 노란색만 쓰는 게 아니죠, 그죠? 노란색의 색조까지 조절해서 바나나 우유의 케이스를 디자인하게 되는 이런 식의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할 때 바로 연상을 쓰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 그지? 자, 그 다음 기능 정보. 그러면 이제 뭐 기능은 안전색채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리모컨에 보면 색을 통해서 어떤 색들이 어떤 기능을 갖는지를 색을 통해서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정보로서의 역할. 자, 이제 사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인간은 자,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살 수 없거든.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먹고 자고 입고 이 모든 걸 혼자 다 책임지고 그걸 뭐예요? 혼자서 다 해야 생존할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왜? 인간의 몸은 어떻다? 유한하기 때문에 혼자 먹는 것도 해결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는 건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되게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같이 함께 상부상조. 야, 너는 뭐야? 먹는 거 해결해. 너는 집을 해결해. 나는 뭐 옷을 책임질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정글의 법칙 그 풀어보면은 서로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너는 가서 집을 만들고 너는 뭐 불을 하고 너는 가서 음식 만들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 하잖아요. 그 인원이 다 불 지피고 있으면 어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함께 살아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함께 사는 공간을 우리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 사회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만들어가면서 자기들만의 어떠한 그런 그 문화를 만들게 되죠. 문화라는 건 뭐냐면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공통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음주 문화죠, 음주 문화.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1차에 끝냅니까?
왠지 2차, 3차 가야지 뭐 이렇게 마신 것 같고 논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또 교육 문화, 사교육 많이 들어가는 문화, 근데 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어요. 그 문화에는 좋은 문화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문화도 있고 없어져야 할 문화도 있고 계승해야 될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이 문화, 이 안에서 이제 지지고 볶고 사는 거죠. 이 안에서 어떠한 그 함께 만들어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붉은 악마 이런 거는 공통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죠? 이 한국인이라는 축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상돼서 쓰는 게 이제 뭐 그런 거 사회 문화적 정보로서 역할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연상은 언어적 기능을 갖는다. 그 유니폼이나 지하철 노선도의 색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은 이것도 뭐 보면은 어떤 기능 정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소통의 역할도 한다라는 수 있는데 예. 그리고 국제 언어로서의 역할도 한다. 뭐 국기세, 안전색채 이건 또 기능 정보로서의 역할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색이라는 것이 연상이라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것이 사람들의 어떤 것으로 사용된다? 소통의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여튼 소통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게 색인데 그 소통은 무엇을 바탕으로 기억 세계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서 바탕으로 맛을 느낀다. 그거 뭐라? 연상. 연상은 색상 명도 채도라는 건데 명도 채도는 이제 색조인데 이거보다는 대부분 색상에서 많은 부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나와보면 RIGBP 일단 1차 색 우리는 R, Y, G, B, P 다섯 가지 기본 색상에 대한 어떤 그 연상, 맛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거 추상적 연상 그 다음에 구체적 연상 그 다음 부정적 연상 긍정적 연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암기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그렇잖아. 소금 먹었더니 짠맛 난다. 이걸 애우나요?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느껴지는 지금까지 어떤 감정들을 보고 하나하나 그냥 어떤 색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분노 그랬어요. 분노 그랬습니다. 그럼 색상은 어떤 맛이 느껴지나요? 일단은 RIGBP 중에서 Y는 아니야, G도 아니야, B도 아니야, R이나 P인데 분노 그러면 뭐예요? 되게 뭔가 화가 많이 나 있고 막 뜨겁고 불타는 것 같죠? 그러니까 퍼플보다는 레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분노 그럼 또 명도는 뭘까요? 명도 분노라는 거는 밝은 겁니까? 어두운 겁니까? 약간 어둡죠. 그러니까 빨강의 중저명도에 채도는 뭐죠? 분노는 이제 막 화가 막 나잖아요. 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고채도. 예. 근데 우리 책에는 이제 빨강이라고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명도 채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빨강 그러면 연상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사랑도 어떤 사랑이 있어? 뭐 귀여운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첫사랑하는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첫사랑 또는 뭐 아주 풋풋한 사랑 이런 거는 이제 빨강에서도 1R부터 10R까지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색채 체계에서 배우겠지만 이래서 우리가 필기를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이랑 대화가 돼야 되니까. 1R과 10R 욕 같죠? 1R과 10R 중에 귀엽고 풋풋한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랑이 좋을까요? 1R이 좋을까요? 10R이 좋을까요? 어떤 맛이 맞아요? 네, 맞아요. 10R이 맞아요. 노랑의 빛이 도는 그러니까 노란의 기미가 아른거리는 빨강이 귀여운 사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1P는 보랏빛 사랑이죠. 그죠? 보랏빛 사랑은 뭔가 좀 어덜트한 사랑 같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랑해 이런 느낌이고 10R 쪽은 사랑해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렇단 말이에요. 빨간색 안에서도 그렇게 달라요. 자, 그럼 또 명도 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 그 사랑을. 고명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의 이미지가 느껴지죠? 순수하고 밝고 첫사랑 이런 느낌이죠. 자, 어두운 사랑은 뭐예요? 비극적인 사랑, 뭐 스토커, 막 뭔가 이렇게 어두운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거기에 또 채도를 고채도하면 뭐예요? 열정적 사람, 너 없으면 못 살아, 이제 첫사랑, 이제 만난 지 한 100일도 안 된 사랑 이런 게 고채도. 저채도는 뭐죠? 너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랑, 뭐 이제 헤어져도 뭐 괜찮은 사랑, 이제 20년 만난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빨강을
그 안에서도 1알과 10알의 차이에서도 다양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연상되고 거기에 명도 조절, 채도 조절해서 다양한 어떤 맛을 만들어내서 그걸 쓰는 걸 우리는 배색이라 그러고 그건 뭘 바탕으로 한다? 연상을 바탕으로 한다. 지금 책에는 색상에 대한 연상, 즉 색상을 통해서 느껴지는 맛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맛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암기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순수하다, 순결하다. 무슨 색상이 연상됩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설탕을 주고 먹어봐 그랬어요. 자, 어떤 맛이 나니? 그랬더니 단맛이요 라고 대답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탕을 주듯이 야, 순결하고 순수한 맛 한번 봐봐. 그랬더니 여러분이 순결하고 순수한 맛을 뭐로? 입으로가 아니라 뭐로? 눈으로 보고 이것은 흰색이 연상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연상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예전에는 그냥 대충 설명만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배색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아하다, 고귀하다, 부드럽다 이런 것들 어디죠? 보라, 차갑다, 시원하다 이런 것도 뭐예요? 파랑. 그래서 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냐? 그렇지는 않죠, 그죠?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은 연상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느낌으로 색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는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느낌으로 이해하시고 연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상징은 뭐냐? 이 상징. 자, 연상과 상징. 왜 연상과 상징이냐? 상징도 비슷해요. 뭐와? 연상과. 어떻게 보면 상징도 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은 영어로 우리 뭐라 그러죠? symbol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어떠한 대표성이죠. 그 연상이야. 상징도 어떻게 보면 뭐다? 연상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징도 연상인데 연상은 좀 보편적으로 추상, 구체, 부정, 긍정인데 이 상징은 연상 중에서 가장 딱 걔를 대표하는 것. 그게 상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연상은 막 여러 가지들이 막 연상되는 맛이 느껴지는 거고 상징은 딱 그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소방차 그러면 어떤 색상이 연상됩니까? 빨간색이 연상되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소방차를 대표하는 상징 색상은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것밖에 없는 거지. 근데 사실 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징이라는 것을 왜 만드느냐 그러면 소통하려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 색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특히 시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 시각은 두 가지야. 형태와 색입니다. 물론 질감도 있죠. 근데 질감은 보는 것과 만지는 게 포함된 거라 일단은 시각적인 요소는 두 개. 형태와 색이죠. 그리고 형태보다는 색이 먼저 사실은 눈에 띕니다. 물론 이제 색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더 띌 수도 있어요. 근데 비교적 보통 색이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색이 다양한 상징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더 강하게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상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게 되시면 신분이나 계급을 구분하는 수단으로서 그래서 빨간색은 어떤 직급이고 파란색은 어떤 직급, 즉 그 직급에 맞는 상징색을 만들어서 뭐 할 수 있어요? 신분이나 계급을 구분하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방위를 표시한다. 동서남북 또한 그 안에 있는 위치마다 있는 어떤 시설물 이런 것들 그 지역 같은 거를 구분한다든가 수치라든가 건물 표시, 단체의 상징, 기업의 아이덴티티, 종교, 관습, 방위, 모든 분야에서 다 쓸 수 있고, 기업이 이제 우리 CI라고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기들만의 기업 아이덴티티, 색상이 있죠. 전용 색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색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딱 걔네 게 아니야. 선생님은 어떤 색이 저의 아이덴티티냐면 저는 검은색입니다. 그럼 또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겠지. 부정적인 부분은 되게 어둡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검은색은 상당히 모던한 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든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난한 색이죠. 그리고 모든 색들을 다 품고 있는 색입니다.
그리고 어떤 색과 같이 있으면 검은색보다는 다른 색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줘요. 멋있죠? 예. 참, 해몽이 뭐라고? 예. 해몽을 잘해야 돼. 그 꿈보다 해몽이야, 그지? 예. 그냥 그래요. 예. 뭐 검은색이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무난해서 좋아요. 저는 그래서 검은색이 편안하고 색도 없고 해서 그냥 피곤하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색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떠한 그런 기능들 중에 연상과 상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특히 상징은 CIP라고 해서 나중에 또 디자인 때 배우겠지만 기업의 이미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정할 때도 컬러 색을 만드는데 그것도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다 보면 그것과 회사의 이미지가 결합돼서 나중에 그 색을 보면 그 회사가 대표적으로 기억나게 해주겠죠. 그걸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래서 연상과 상징에 대한 이야기 되게 중요하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상과 상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색에 대한 맛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 맛이라고 했는데 연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그랬었죠. 그죠? 겉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대한 것도 배웠었죠. 눈이라는 것으로 지각하고 뇌에서 감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오감을 통해서 이 물질의 세계의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해석하고 속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누가 행복해지는 겁니까? 바로 속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겉사람, 속사람 이걸 만든 것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제가 만든 거라서 뭐 어떤 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심리니까 우리가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이 속사람은요 상당히 그 우물 안의 개구리죠. 이 넓은 우주 안에 고작 이 몸뚱아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고 좁아요. 그래서 곰곰이 혼자 생각하면 항상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웬만하면 곰곰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자료를 보고 정보를 보고 또 외국에도 여행도 가보고 해서 디자이너에게 있어 아주 되게 중요한 게 뭐다? 경험입니다. 경험. 자, 여하튼 간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주 어때요?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함께 어떠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게 되죠.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뭘 만들어요? 문화를 만들겠죠? 그럼 이 사회가 만들어진 문화를 다음 후배들이 들어오면, 우리 후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걔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문화는 되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문화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 문화를 바꾸는 건 누군가가 목숨 걸어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습관과도 되게 비슷한 거잖아. 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거 과거의 속담이죠. 그러니까 과거 사람이나 지금이나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끼케야 40세, 50세밖에 못 살았어. 그러니까 그 얘기 뭐야? 한 번 들은 습관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습관을 들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잘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처럼 이 사회의 습관,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은 후배들이 한번 만들어진 이 사회 속에 들어오면 얘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얘도 노래방 가고 2차, 3차 가야 술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영향받아요. 사실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뭔가 선택하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뭘 이렇게 선택해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회와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필요하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 디자이너는 어떻게 돼? 아닐 수도 있다라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 문화 그리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의 그죠? 어떠한 그 기후라든가 뭐 어떤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색에 대한 그 반응, 색에 대한 기억, 색에 대한 연상, 색에 대한 선호도가 결정되고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같은 문화와 사회권에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선호도를 가져요. 매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이 왜 노란색을 선호한다? 매일 노란색만 부모들이 입히니까
예, 애들이 그것밖에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만 선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민족도 과거에 뭐 백이민족이라고 하는데, 뭐 저도 옷을 뭐 흰색 입어서 백이민족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백이민족이라 함은 옷을 하얗게 입어서가 아니라, 물론 하얗게도 입었죠. 근데 다 누런 것 같던데, 약간 놀았던데 우리가. 어떤 그런, 예전에 우리가 유교 사상이잖아요. 어떤 그 유교의 어떤 그 청빈 사상,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의 백이민족이지, 단순히 옷을 하얗게 입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그 청빈한 삶에 대한 선호, 그거와 연결한 흰색, 그걸 해서 백이민족,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에요. 우리 과거 사람들은 상당히 컬러리스트였습니다. 지금이야 막 대충 색도 많으니까 쓰지만, 과거 사람들은 색을 쓸 때마다, 물론 그게 약간 미신적인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색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색채와 문화죠. 이 문화는요, 뭐 색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당연하게 영향을 주는데, 특히 색이라는 것들을 다룰 때 이 문화를, 사회와 문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지역적 환경,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일본 가서 일본인들을 위해서 뭔가 색을 가지고 디자인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일본인들의 문화, 사회, 그 지역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좋아하는 거 가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에게 자기 생각에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사람에게 뭔가 해서는 안 되죠.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참 어려운 겁니다. 디자인이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데, 그 행복이 내 행복이 그 사람의 행복이 아닌데 내 행복을 저 사람한테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고 하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정답은 아니고요.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역색이라는 게 있죠. 그 지역색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지역마다 뭐 해안가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어떤 자연 환경,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특히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계절이 뭐예요?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계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것도 되게 짧으니까 빨리 문화를 만드는데 이 기후도 한몫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다라고 얘기했듯이, 이렇게 기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뭐 보통 4가지 얘기하거든요.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4가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렇게 4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지역마다 함께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비슷한 자기들만의 고유한 자기들의 색채 선호도를 갖더라. 그게 바로 지역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색은 지역적 요인, 그죠? 이런 거라든가, 또는 어떤 뭐 태양에 보면 그 조사 시간이라는 거 뭐 따뜻하냐 차갑냐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만의 선호도 또는 그 지역만의 색을 갖게 되는 걸 지역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지역색 말고 풍토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토색. 자, 풍토색도 지역색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풍토색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자연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그 풍토, 자연의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뭐 흙이나 기후, 색 이런 자연의 영향으로 그 지역만의 지방의 풍토를 가지는, 두드러지게 가지는
그러한 걸 우리는 풍토색이라고 하는데 지역색과 좀 사실 비슷해요. 예, 지역색이라 해도 무난한데 시험에서는 요즘에 이 지역색과 이 풍토색을 좀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풍토색보단 지역색이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풍토색이라는 건 좀 더 자기 지역의 색을 강하게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영향은 비슷하게 받는데 특히 이건 또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근데 지역색이라는 건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좀 다른 기타적인 영향까지 합쳐서 그 지역이 가지는 어떠한 그 뭐 선호도라든가 이런 색들을 우리는 지역색이라고 하고, 풍토색은 어떤 그 지역만의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자연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두더지 자기들만 갖는 풍토색 뭐 이런 건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 색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후에 배우겠지만 색은 뭐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지 않죠. 그죠? 색은 뭐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너 어떤 색을 선호하니?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선호도는 그 색에 대해서 좋은 뭐가 있어야 되죠?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어야 그 색에 대해서 선호를 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빨간색 이름 써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간색 왜 빨간색 이름 쓰면 안 되지? 뭐 부정적인 어떤 빨간색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과거 이렇게 우리 뭐 공산당 빨갱이 지금도 이렇게 그런 이념 가지고 막 하는데, 과거 이제 이 공산당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호했던 색들이 이제 많이 사용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빨간색이다 보니까 빨갱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그 색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가지니까 빨간색을 이제 뭐 이름 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사실 뭐 빨간색 이름 쓴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빨간색으로 죽어라 써봤지만 죽지 않고 살고 있어요. 물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죽을 짓에서 죽는 거지 뭐 데스노트도 아니고 데스 빨강도 아니고 빨간색으로 이름 써서 죽는다. 우리 디자이너들은 만약에 그런 그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아유 그래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아유 믿자 본자니까 안 해야지 이래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해봐야 합니다. 왜? 빨간색이 정말 사람을 죽이는가를 연구해서 조사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아닙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일단은 색은 선호도인데, 그러면 선호도라는 거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배울 건데 선호도 조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SD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마다 또는 어떤 사람마다 또는 어떤 그룹마다 가서 사람들을 통해서 색채 선호도, 어떤 것에 대한 선호도가 좋은지를 조사를 해보면 대략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대략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이니까 다수결이 어떤 색에 대한 선호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지역색과 풍토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들이 다르더라라고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책에 있는 것들은 일부고 가장 큰 것들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외국의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색을 가지고 컬러리스트 역할을 하려면 그 지역의 역사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같은 원리로 대한민국에서도 컬러리스트가 되려면 이 지역,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니즈, 선호도, 역사 이런 모든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런 것들 자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상징과 연상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문화별 상징색이라고 돼 있는데, 자 문화별 지역마다 그죠? 지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 뭡니까? 아시아죠. 여기 뭐죠? 유럽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지? 예. 여기는 뭐죠? 아프리카죠. 예. 여기는 뭡니까? 아메리카.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호주, 여기 뉴질랜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지역마다 날씨도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특색 있는 각 지역마다 뭐가 있습니까? 문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에 맞도록, 자, 특히 오륜기. 뭐요? 오륜기 아시죠? 오륜기가 뭡니까? 올림픽의 상징, 그죠? 국기입니다. 그래서 오륜기를 이렇게 5가지의 원을 가지고 우리 뭐예요? 상징
그 심볼을 만들었죠. 그 의미는 뭡니까? 자, 각각 지역의 색을 상징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상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아시아, 그러면 과거로부터 노란색에 대한, 뭐, 황금의 나라 그래가지고 아시아는 노란색을 선호한다. 실제로도 그랬었고요. 황제를 뭐 상징하거나 했을 때 노란색입니다. 예, 그래서 노란색. 자, 유럽이라는 것은요, 유럽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상당히 파란색에 대한 그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국기를 봐도 파란색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유럽은 파랑색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뭐 볼 것도 없죠.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떤 피부색 연결해서 검은색, 검정색이죠.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상당히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로? 초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아메리카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국기라든가 또 캐나다 이런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열정의 남아메리카 이런 사람들 열정, 그래서 빨간색 이렇게 대표색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노랑, 유럽은 파랑, 아프리카는 검은색, 초록은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는 빨강을 상징하더라. 그걸 가지고 만든 그 올림픽 기가 뭐다? 오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의 날씨, 기후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선호도가 어떻다? 달라질 수도 있다. 첫 번째 우리 오륜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후에 의해서 달라지는 기후 선호도. 뭐 크게 나눠보면 뭐 추운 지역과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알 수 있겠죠. 자,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추우니까 따뜻한 색을 선호할 것 같았지만 추운 지역의 사람들은 약간 한색을 선호하고요. 따뜻한 지역의 사람들은 난색을 선호하죠. 이유는 뭐냐? 따뜻한 지역이 실제로 풍요롭고 이렇게 밀림이나 이런 자연 환경들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색 계열이 많아요. 추운 지역은 눈이라든가 이런 차가운 어떤 그런 선선한 그런 환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 매일 보는 게 그거죠. 예, 예. 그래서 사람은 지가 보는 걸 선호하게 돼 있고 또 보다 보면 좋아져요. 예, 선생님 처음에 봤을 때 어땠어요? 아, 되게 못생겼고 늙었고 아, 뭐야 저 사람. 그리고 물론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연히 선생님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뭐야 선생님 같지도 않고 뭐야 못생겼어 이랬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호감이 가죠. 예. 호감을 갖다 보니까 잘생겨 보이죠. 죄송합니다. 이러니 매일 왕따 당하고 재수없어 하죠. 제가 좀 그래요. 여하튼 이렇게 기후의 선호, 난색, 따뜻한 지역이 난색을 선호하고 차가운 지역이 한색을 선호한다. 그러면서 아닌데요? 아닌데요? 저는 차가운 지역이지만 한색 선호하는데요? 아, 맞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호라는 것은 100%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수결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죠. 뭐 빨갱이에서 예전에 공산당과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 있었는데 마찬가지 이런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도 이런 상징색 또 선호색이 좀 달라지는데 이념에 따라서 뭐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산주의 보면은 막 뭔가 투쟁 막 이런 거다 보니까 빨간색이 나름대로의 상징색이고요. 민주주의는 어때요? 서로의 어떤 다수결, 화합, 조화 이러다 보니까 파란색에 대한 선호도가 상징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징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상징. 그러면 뭐 보통 민주주의는 파란색, 공산주의는 빨간색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색들이 있는데 나라마다도 이건 바뀌어요. 그죠? 뭐 정확하게 그 나라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비교적 그렇다는 거죠. 자, 라틴계 사람들 있죠? 라틴계 사람들,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정열적인 사람들이죠. 그죠? 라틴계 사람들 보면은 아주 정열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괜히 왜 소를 막 승질나게 해가지고 그걸 막 투사들 보면은
아주 열정이 넘치죠. 뭐 축구도 보면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은 날씨도 좀 따뜻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날씨가 따뜻한 나라는 어떤 색을 선호한다? 난색을 선호한다. 그럼 난색이라는 건 뭐예요? 빨강, 주황, 노랑 같은 좀 따뜻한 느낌의 색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조건 그것만 쓰는 건 아닙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다 쓰는데 비교적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 짜장면 좋아해. 그러면 나 짜장면 좋아해. 그러면 계속 100% 짜장면만 먹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짜장면을 먹지 않잖아. 비교적 짜장면을 좋아한다는 얘기처럼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색에 대해서 상당히 친근함을 느끼고 되게 긍정적인 연상을 하니까. 자, 그 다음 게르만족 같은 게르만인들을 보게 되면 약간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스웨덴 북쪽에 사는 사람들, 노르웨이라든가 아이슬란드 이런 사람들이 약간 한색, 그러니까 파란색 쪽. 유럽이 그래서 아까 파란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했던 것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유독 빨간색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뭐 그 이유는 이 빨간색에 대한 미신이죠. 빨간색이 상당히 그리고 미신이라기보다 그 지역이 또 그 빨간색의 땅들이 많아요. 풍요로운 땅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붉은색에 대한 상당한 어떤 그 선호도가 높습니다. 붉은색과 노란색 같은 거, 황금색 같은 거, 특히 황제. 중국도 예전에는 황제가 있고 각 지역에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황제의 색이 바로 또 노란색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그 붉은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죠. 아프리카는 이제 일단은 검은색에 대한 자기들이 피부가 검은색이 되니까 설마 검은색을 싫어하지는 않겠죠. 검은색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종교적인 영향, 이슬람의 영향 때문에 약간 그 초록 계열이라든가 이런 색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인데 일단은 약간 검은색을 선호한다 이렇게 일단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시험 문제를 또 풀기 위한 공부니까 그것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또 그 어떤 색을 선호하느냐 그러면 흰 바탕에 붉은색 원의 국기 있죠. 걔네들이 쓰는 그것 때문에 지금 흰색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검은색을 선호한다 이렇게 하기도 애매한데 일본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일본은 이제 좀 뭔가 황제에 대한 왕의 왕이라고 해도 황제에 대한 천황이라고 해서 지들끼리에 대한 어떤 신성시 그리고 자기 지역에 대한 일본도 좀 되게 하여튼 나름대로 선민 사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피해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일본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왕따였어요. 사실은 취급도 안 해줬다고 외부였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 근대화를 하면서 탈아시아를 선언했죠. 아시아 너희들 안 배워 이제 유럽 배울 거야 하면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딱 일본이 선호하는 색이 무엇이냐는 좀 근데 시험에는 일단 우리 조선의 영향으로 흰색을 선호하고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검은색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답이다 하기는 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따져볼 만한데 하여튼 교재나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네덜란드는 오렌지를 선호한다. 오렌지색. 우리 그래서 그 네덜란드 축구 선수들이 입는 오렌지색이 오렌지 군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스라엘은 그 선민 사상, 하나님으로 택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색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있고요. 또 인도는 빨간색이나 이런 노란색 쪽, 힌두교라든가 이 종교적 영향이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지금은 이제 그 선호도 색이 많이 바뀌죠. 우리 민족이 지금도 백이 민족인가요? 그럼 매일 흰색 있고 도리어 저쪽 아랍 쪽이 있죠. 아랍 쪽. 그쪽은 이제 흰색과 초록색에 대한 선호도가 진짜 높아요. 초록색은 이제 국기색 같은데 많이 되게 신성시하는 색이더라고요. 색은 색인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들끼리. 그리고 축구 경기장 가보면 그 아랍 사람들 다 흰색 입고 있습니다. 걔네가 백이민족이죠. 옷으로 따진다면.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백이민족은 옷을 흰색을 입어서 백이민족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따지면 흑이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거리 가봐야 다 어둡고 좀 탁하고 이런 색들 입지. 자, 그 다음에 또 종교에 의한 또 뭐예요? 종교. 이런 종교에 의해서 그래서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라는 그 종교는 예수님의 피, 그죠? 예수님의 피. 그래서 빨간색에 대한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죄사함,
순결, 그래서 흰색 같은 것을 상당히 성스럽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우리 부처님상 보면 다 황금색이죠. 노란색, 그리고 힌두교도 마찬가지 노란색.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성모 마리아의 어떤 고귀함을 상징하는 파란색,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색 또는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분 및 계급. 자, 신분에 따라서 또 계급에 따라서 우리 이거 상징색이죠. 색에 대한 이러한 신분과 계급을 나누는 그런 상징색의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참 색이라는 게 웃긴 게 지역마다 또 선호도 달라요. 우리 아시아에서는 이 노란색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연상을 하는데, 저기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데서의 노란색은 좀 겁쟁이, 배신자 뭐 이런 부정적 연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런 거죠? 그 지역의 어떤 뭐 지역의 특징과 문화, 자기들만의 어떤 경험 이런 거로 뭐 변절자나 비겁자들이 주로 그 노란색을 입었나 보죠. 그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책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는 보통 그 장례식장에서 보통 검은색을 입지만 동양에서는 주로 흰색을 입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서양에서는 흰색을 순결로 의미하지만 또 동양에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 문화 정보로서의 색채 의미는 이렇고, 또 신분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은 황제를 의미하기도 했었고요. 그죠?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는 이제 보라색이죠. 예, 그 보라색 자체가 이렇게 자연에서도 나오기 참 힘든 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일한 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왕을 상징하고,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지금도 1급, 2급 공무원 있듯이 예전에는 품이죠. 품. 그래서 1품, 2품, 3품이 있는데 계급별로, 그래서 왕은 노란색, 황금색, 그 다음에 1품부터 3품까지는 홍색, 약간 자주 빨강인데 약간 보라 느낌. 3급 공무원, 3품에서 6품까지는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에서 9급 공무원, 7품에서 9급은 초록색, 이렇게 색으로 어떻게 신분을 나눠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여러 가지 또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파랑이라는 색이 갖고 있는 문화적 상징, 의미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교재에 보면 뭐 21세기 디지털 색채를 대표하는 색이 무엇이냐, 바로 파랑색입니다. 뭐 파랑색이 갖고 있는 어떤 희망, 어떤 이렇게 가볍잖아요. 뭔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창의, 이런 것들이 연상되기 때문에 21세기 디지털 색채를 대표한다. 그 다음 민주주의를 상징하고, 또 남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남성의 대표 남성복을 한다. 또 뭐 중세시대 권력을 색채다 보니까 뭐 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겠죠. 그죠? 또 그 다음 환경색의 의미, 그래가지고 뭐 녹색은 번영을 의미하고, 그 다음 황색은 뭐 대지와 태양의 색으로, 그 다음에 청색은 하늘과 바다의 색으로, 이렇게 색이라는 것은 다양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색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죠? 색이 없다면 참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 자동차에 대한 색채 선호. 일단은 뭔가 그 고급스럽고 또 비싸 보이고 싶을 때, 그죠? 또는 또 뭐 지역마다 그 문화에 따라서 또 어떤 색에 대한, 자동차 색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겠죠. 그죠?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안전을 고려해서도 또 색을 또 선정하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형 차냐, 소형 차냐, 뭐 또 어떤 목적에서 운영하는 차냐에 따라서 이 색채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다양한 자연적 환경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죠? 그 일본 사람들은 보통 흰색을 많이 선호하고요. 뭐 여성들은 밝은색 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기색이라는 게 있죠. 자, 국기색은 무엇이냐? 바로 그 국기에서 사용되는 색이죠. 어떻게 본다면 그 국가의 국기색이 뭐 그 나라의 대표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기색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어떤, 국기라는 건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떠한 그 정체성, 그런 걸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색을 통해서도 좀 약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 뭐 이런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랍 쪽은 이제 이 아랍 쪽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 초록색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신성시하기 때문에 국기 안에도 보면 초록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흰 바탕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좀 진지해요. 좀 이렇게 진지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래서 프랑스 국기, 뭐 유럽의 국기도 보면 뭐 3개, 2개 이렇게 나눠서 색을 가지고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들의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 그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은 혁명이라든가 유혈, 용기, 파란색은 평등과 자유, 노랑은 태양, 광물, 금, 비옥함, 검정은 주권, 대지, 근면, 흰색은 결백과 순결 등을 의미한다라는 것. 뭐 요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7번째 강의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데요. 이 시간의 이야기는 연상과 상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시각적인 어떠한 그 감각, 시각은 형태와 색이죠. 근데 형태와 색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에 의해서 그 색에 대한 선호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색에 대한 선호도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이 어떠한 자연 환경이냐에 따라서도 또 색에 대한 선호도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함께 같이 살면서 만들어가는 사회의 어떤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다양한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게 연상과 상징, 즉 색을 보면 어떤 맛을 느끼는 건데 그건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색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일본에 가면 이 많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모든 어떤 그들의 역사까지 이해해야 그들이 원하는 색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간의 심리, 그러니까 심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도 이해해야 되고 이 영향을 주는 자연 환경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컬러리스트로서 배색도 하고 색을 쓸 수 있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하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실기 이제 필기 합격하고 나면 실기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저한테 강의 들었으면 저한테 배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지 않은데 간혹 선생님한테 필기 듣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다가 제가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제가 강의하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온라인으로도 강의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실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실기 공부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여기 보시면 연락처도 있고 카페도 있으니까 오셔서 실기도 같이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좀 더 깊고 넓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가 끝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여기 있는 내용을 또 암기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미시적으로 좀 더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또 회차 강의 듣고 또 하고, 그리고 파트가 끝나면 체크리스트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채 심리 어려운 파트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중에 특히 실기할 때 가장 많이 적용되고 사용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엄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